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대인재 N3기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이홍주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 수능을 봤을 때 제가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시험장으로 갔는데 시험장에서 졸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부터 계속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날에 일단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했고요. 또 제가 짝수형에 걸렸는데 그 전에도 한번 짝수형에 걸렸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짝수형 기출문제를 찾아서 푸는 등 좀 불안해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짝수형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별로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시험장 가서도 되게 편하게 그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서 정말 진이 빠져서 쓰러져 잘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워낙 여러 번 가봤던 학교여서 수능날 수능을 보러 가는데 떨리거나 긴장되는 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상 학교 앞에 가보니까 교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좀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들어갔고요. 학교 자체가 익숙하고 또 수능을 처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도 의자나 책상 체크를 먼저 제일 했고 제가 준비해간 자료 차분히 보면서 오늘은 내가 준비해온 것을 다 마음껏 펼치는 날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믿고 좀 기분 좋게 하루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은 저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한 번 더 보자 라는 입장을 취하는 성격인데 사실 이번에 19번 문제까지 다 풀고 20번 문제를 풀다가 이거 더 붙잡고 있다가는 앞에 거 검토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번 문제를 대충 조금만 해석을 해놓고 앞에로 돌아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가 그 수능 당일날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를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서 19문제를 검토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 이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었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검토를 안 했다가 오히려 앞쪽에서 막 3-4개씩 틀렸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 틀렸던 문제들도 몇 개 집어내기도 했고 저로서는 그때 그 선택을 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는 가채점을 일부만 해와서 일단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 핸드폰을 통해서 복기를 했어요. 복기를 하고 나서 집 근처에서 일단 국어, 수학, 영어 답지 나온 시점에서 그 세 과목 먼저 채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고사 채점할 때도 막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특히 수능은 정말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 제가 이제 틀린 과목을 이렇게 긋는데 국어는 한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가채점을 복기해서도 제대로 못 적었던 그 문제를 빼놓고는 다 맞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수학이랑 영어도 제가 예상한 그대로 가채점한 결과가 나와서 거기서 일단 과학을 너무 못 보지만 않으면 그래도 의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주변 분들한테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고 지구과학 1이 좀 어려웠던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생명과학 1은 다 맞았다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답을 맞춰봤을 때 너무 답이 다른 게 많아서 혹시 지구과학 1 하나만 못 보면 어떡하지? 과탐을 하나만 보는 대학을 가야 하나? 그래서 그런 대학까지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또 결국 지구과학 1도 결과가 괜찮게 나와서 기분 좋게 수능이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어 오늘도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노래 들으면서 잔 것 같습니다. 사실 합격증을 받기 전에 며칠 전부터 좀 악몽도 꾸긴 했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면접에서 이런 말 한 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또 사실 조기 발표를 할 줄도 몰라서 매 시각 정시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전날이나 전전날쯤에는 막상 합격 발표가 나면 제가 엉엉 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일날 3시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막 열심히 수험번호를 치고 있었는데 엄마가 좀 먼저 확인하셔서 그냥 어머니께서 합격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살짝 김이 빠졌던 감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제가 원하는 곳을 진학한 첫 번째라서 굉장히 그게 좀 남다르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의치한이다 혹은 의치한수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의대만을 계속 목표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치대나 한의대를 갈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대를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사실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한 번 더 수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결과가 좋긴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더라도 몇 번 더 수능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택한 것과 동시에 좀 불가피하게 수능을 다시 보기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느 학교에 의대를 가야겠다는 걸 정해두진 않았어요.
다만 내가 이렇게 들인 시간의 어떤 결과가 좀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결과에 내가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고요. 어느 학교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내내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되게 두려워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잡념이 들곤 했어요. 혹시 이번에도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또 이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건 성공이 있고 나서야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서 또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6월, 9월 모의고사를 잘 봐도 수능 때 또 미끄러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사실 그런 두려움은 그냥 공부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원래고사나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차츰 그런 두려움은 없어져 갔고 또 어느 한 대학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적어도 의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인재 같은 경우에는 부엉이 라이브러리 학습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그 정도의 학습 환경을 가진 독서실이나 이런 다른 환경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자극받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스스로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시대인재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대인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때는 행복회로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내가 좀 잘하면 이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과를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늘 상정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딱 하나로 정해지기보다는 어떤 범위로 정해지는 편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 범위의 최대값을 올려가는 것보다 그 최소값을 올려서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를 풀 때 모의고사의 어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어떤 모의고사든 제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늘 공부했고요. 또 수학이나 과학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계속 공부를 해서 뭔가 그냥 기분만 좋고 공부가 진정으로 안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더 지엽적인 것도 찾아서 그렇게 빈틈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어가 9월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골머리를 앓았던 과목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모두 1등급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배분위가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어쩌면 수능장에서 국어가 발목을 잡으면 단순히 국어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과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9월 이후에 TA나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찾은 게 국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이나 과학은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걸 택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어는 조금 그런 경향이 적었는데요. 저도 국어 공부를 하면서 지문을 독해할 때 어떤 뭐 구조를 따진다거나 방법론적인 것에서 매몰돼서 제가 너무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스킬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글을 읽고 필자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상상 매미 컨텐츠나 상상 모의고사 컨텐츠였는데요. 일단 내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든 아니면 어떤 스킬을 갖고 있든 간에 그것을 시험해 보려면 많은 지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지문은 거의 하루에도 수십 지문씩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또 가끔 보면 해설지나 좀 비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시험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못 하겠다 하고 깔끔하게 버렸던 게 오히려 시험장에 가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발휘하고 나온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국어의 경우 김재훈 선생님 수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김재훈 선생님께서 특히 문학이랑 문법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작가의 세계관 같은 것들을 잘 짚어주셔서 단순히 그 문학 작품을 대비하는 데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EBS 연계교재는 수능에서 좀 지엽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사실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예측을 해서 이런 건 좀 안 나오겠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재훈 선생님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끝까지 제가 뭐 아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모르는 것을 탐구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은 이과든 문과든 요새 대학 입시에서 가장 반영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래서 특히 최근에 변화된 기조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B킬러나 준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낮아져서 충분히 시간 내에 B킬러나 준킬러 쉬운 문제들을 빨리 풀어낸다면 100점까지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빅킬러나 중킬러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들은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런 능력이 좀 길러진 것 같습니다. 또 기출문제만으로는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대인재에서 풀었던 쇼컷이나 리바이벌 같은 문제들이 특히 기출의 기조나 트렌드를 잘 반영하면서도 또 너무 과하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서 또 수학을 100분 내에 그 문제들을 다 풀어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설은 워낙 최근에는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장 양질의 문제만 골라서 풀어도 수능 전까지 다 못 풀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6월 전까지는 일단 기출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킬러 문제도 하루에 두세 문제씩은 꾸준히 풀어서 그 감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이 한 2, 3주 정도 남아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익숙한 기출문제만 계속 보다 보면 수능장에 가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출과 사설의 비율을 적절히 잘 혼합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매몰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고, 또 꼭 알아가야 하는 킬러 유형 같은 것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둘을 적절히 혼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수학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랑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는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기현 선생님이나 김윤선 선생님 자주 찾아가서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가 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자주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선생님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서 얻어가는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풀이 질문하러 가면 이제 다른 풀이 같은 거 이런 풀이도 있다 하면서 알려주시고, 이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몰랐던 게 또 새로 생겨서 거기서 바로 즉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가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생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기 전에 그 이전 수능에서도 이미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좀 방어적으로 공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시간 내에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지엽적인 선지가 나와서 내가 10분, 15분 남겨두고 그 하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게 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변춘 선생님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잊어버리기 쉬운 개념 같은 것들을 많이 짚어주셨고, 또 최종적으로는 EBS 연계교재도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능장에서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래주머니 효과가 상당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수능장에 들어가서는 여유롭게 시간을 남기고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생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틀려도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시간 관리나 또 지엽적인 선지, EBS 연계교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들을 다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쉬운 문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13문제 내지 15문제 정도의 개념 확인,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10초, 15초 내지에 다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알파벳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익히기 위해서 수능 한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말 손을 빨리 움직이는 것까지 연습을 해서 수능장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지원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의 양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가장 좋았던 점이 EBS 연계교재나 이종 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올 확률이 적은 거라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잘 쓰이지 않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도 서바이벌 모의고사에서 다뤄줬기 때문에 단순히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력에 대해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하나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해서 계속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새는 지구과학원이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심지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해져서 타임어택 과목이 될 때는 결국 가장 좋은 건 계속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것처럼 어려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바이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연습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서바이벌 모의고사 자체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 해 동안 누적된 게 리바이벌이어서 사실 리바이벌은 당해년도 서바이벌만큼이나 문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 양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양치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안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감만 잃게 되고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바이벌이나 엣지에 나온 문제들은 제가 뭐 모든 문제를 다 푼 건 아니지만 그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면서 또 감을 잃지 않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온전히 쉰 날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공부를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하더라도 꼭 학원에 나오든 아니면 집 근처에서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원래고사나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보면 그 이전에는 막 2, 3일 있다가 오답을 한 적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오답을 해서 그 시험장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온전히 제가 또 배워갈 점이 있다면 배워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너무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뭐가 더 힘들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힘든 것들은 가끔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외국 노래 중에서 뭐 골칫거리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같은 존재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골칫거리를 뭐 맞서 싸워야 할 적이나 뭐 괴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내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쭉 공부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쯤에 이제 좀 찬바람이 불고 수능이 다가왔다는 게 체감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한 번 더 매니저 선생님을 제가 행정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처음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워낙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좀 저 스스로도 용기를 얻고 좀 마음을 더 편하게 먹고 수능장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TA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TA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수험 생활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셨는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그걸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원래고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져가서 질문을 해도 그것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해주셔서 사실 어떤 한 과목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저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데도 굉장히 많은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보드에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뭐 최상위권이 모여있는 저희 학원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좀 보장받는 것인데 저는 원래고사나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빌보드에 들어있어서 그거에서 뭐 크게 신경을 쓰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그걸 한 5분, 10분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보다는 그냥 가끔씩 공부하다가 조금 의지가 떨어질 때 그럴 때 가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이 너무 긴 레이스다 보니까 그 마라톤 같은 레이스를 하면서 많이 지치시고 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시대인재에 와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수능을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빈틈없이 좀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이셨으면 좋겠고 다만 마음가짐은 조금 편하게 먹으면서 그냥 잘 될 수밖에 없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일주일에 뭐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데 그 쉬는 시간을 갖는 것마저도 자기한테 좀 불안하고 그 시간을 갖는데도 내가 온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계속 공부하시면서 수능까지 가셔도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 와도 그거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수능 한 달 남았을 때부터 일찍 잔다고 해서 또 수능 전날에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뭐 하나의 완성체로 들어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는 마음껏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발휘하고 나온다는 편한 마음가짐으로 뭐 웃으면서 들어가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